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순열 중에 원순열이라는 게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이제 대표 쌤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원순열 하기 전에 순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가라고 그냥 순열을 지금 좀 적어 두신 것 같거든. 얘들아, 순열이 이거였다. 이게 이제 n개를 서로 다른 n개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일렬로라는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순열 자체는 오늘의 목표는 아니고, 얘들아, 오늘의 목표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이 아니고 원형으로 그지 배열하는 거, 그죠? 원순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야. 그럼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중2 때부터 사실, 그리고 고1 때 완성하기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얘기했거든. 숫자 뒤에다가 느낌표를 써가지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었다, 그죠? 한 몇 달 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의 의미가 쭉 곱하는 거였다. n 팩토리얼이면 n부터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끝까지 마지막 자연수 1까지 다 곱하는 게 이제 n 팩토리얼. 뭐 우리말로는 계승이라 한다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죠. 팩토리얼 그러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알개를 택해서 이제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다라는 조건이 추가됐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순열 기호를 썼거든. 이제 npr이라고 썼습니다. 그치?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그치? 아직까지는 일렬입니다. 원이 아니고 일렬로 나열할 때는, 얘들아, npr을 해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요거를 요렇게 한번 보자. 이거는 이제 약간 내 취향이긴 한데, 문제 푸는 내 스타일이긴 한데, 이 말을 그대로 끊어가 보면 n개에서 r개를 일단 택해야 돼. 좀 우리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얘들아, 택하는 것까지가 C였어. 그지? 택한다라는 의미까지면, 얘들아, n개를 택하는 게 NCR이었거든. 그지? 택하는 게 C였고, 고르는 게 C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골라진 알개를 이제 알개를 일단 택해서 골랐으니까, 얘들아, 그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면 위에서 했듯이 n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n팩이었고, 그럼 이 밑에서는, 얘들아, r개를 나열할 거니까 이게 r 팩토리얼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npr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결국은, 얘들아,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좀 예쁘게 쓰면 결국 npr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그 r개를 나열을 한다. 요렇게, 얘들아, 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곱하면 되니까, npr은 저거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그냥 예쁘게 쓰면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지 않겠느더라. 자, 이제 저게 이제 그 p하고 c 사이에 이제 저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공식을 좀 쓰고 가면, 한번 적어보고 가면, 한번 이거는 그냥 우리 옛날에 했던 거니까 한 번만 써보고 갑시다. npr은 이렇게, 이거 정의 자체는 이거였죠, 그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npr이었고, 그리고 얘들아, ncr은 조합은 n-r 팩토리얼이 분모고, 그리고 n 팩토리얼이 분자. 그래서 P하고 C 사이에는 애들 위에 저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이건 한번 써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얘들아, 그치? 해보면, 이까지는 일단 우리가 오늘 원순열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 같은 거고, 얘들아, 원순열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봅시다. 원순열은 이제 뭐 당연히, 얘들아, 이 말이 있어.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래서 원순열인데, 일단 결론은 이거야. 이것만 하나 일단 좀 적어봅시다. 그러니까 n개를 둥글게 나열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거란 거라. 하나 빼고 팩토리얼을 하면 돼. 5명이면 4팩을 하면 돼. 10명이면 9팩토리얼을 하면 되고, 한 명을 제끼고 팩토리얼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단 요거 두 개 다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 곱하기
요렇게 일단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n-1 팩토리얼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거는 사실 내가 조금 선호하는 방법인데 1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면 당연히 제가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1이니까 이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가 그죠? 근데 그걸 저렇게 굳이 저렇게 쓴 건 얘들아. 이게 이런 의미라서 그래. 이거 하나만 좀 줄글로 좀 적어 봅시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나열되는 경우라고 보면 첫 번째 사람이 그지?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하면 원순열이 얘들아 이해가 되거든.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이제 둥근 테이블이 있어. 이제 자리가 4개가 있어. 좀 찌그러졌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우리 이제 국제 회의 그 이제 몇몇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뭐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이제 이렇게 많이 앉거든. 둥글게 앉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네 자리를 이렇게 둥글게 앉는 이런 이제 테이블의 목적은 누가 제일 그지 뭐 장석에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가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인 네 나라의 이제 대통령들이 뭐 정상들이 다 똑같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는,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둥글 테이블에 많이 앉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얘들아 이 테이블 네 자리 중에 하나를 앉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셋에 오늘 모든 지영이까지 해서 넷이서 여기 앉을 거야 만약에. 그러면 지금 뭐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들어가서 하나 둘셋넷 네 개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처음 들어가서 앉을 거면 아무도 없고 다 빈 테이블이니까, 다 빈 자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4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형 테이블이면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가능성이 한 가지라는 거라.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서로 좀 이제 납득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여기 앉으나 이제 지금 빈 테이블이라면 여기나 똑같단 거거든. 그걸 얘들 이렇게 좀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만약에 문이 있어. 이쪽에 얘들아 출입문이 있고, 그지? 이쪽에 출입문이 있고, 여기에 창문이 있어. 그러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창가에 앉으면 더우니까 여기 안 앉으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다 배제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그지? 그냥 공간 속에 덩그러니 얘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뭐 출입구도 없고 다른 뭐 창문이라든지 뭐 화장실 뭐 이런 요소들은 전부 배제한 채 생각해 보면 이 네 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자리라면 얘들아 요 네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왜 똑같냐? 한칸 이렇게 이거를 뭐 이렇게 돌린다 생각해 보면 이제 한 이렇게 90도만큼 이렇게 꺾어버리면 여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지금 똑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거든. 이제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자리라면 내가 딱 첫 번째로 들어가서 고를 수 있는 자리의 개수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앉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라. 내가 어디를 앉으나 여기 앉아도 빈 테이블에서 앉아 있는 거고 여기 앉아도 아무것도 없는 빈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제 고른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서 첫 번째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결론이 될 거라서 첫 번째 사람이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일 거라. 첫 번째 사람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그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앉았어. 그치? 여기 앉았으면 내가 여기 딱 앉고 나면 남은 세 자리는 같은 자리가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 앉아버리면 얘들아 요 자리하고 요 두 자리는 확실히 다른 자리가 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나하고 좀 가까운 자리고, 그지? 여기는 이 둘은 다른 자리라는 게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이 자리보다는 멀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앉고 나면 남은 세 자리 중에 이 세 자리들은 다 다른 자리가 될 텐데 일단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이것과 이건 확실히 달라. 그러면 거리만 놓고 봤으면 얘랑 얘는 같은 걸 수도 있잖아. 그지? 얘도 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얘도 한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것 두 개도 다른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 테이블 중앙을 보고 앉는다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 앉게 되면 내가 이 친구의 왼쪽 편에 오게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앉을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누군가가 앉을 거야. 그럼 여기 앉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그지? 앉아있다 생각해보면 왼쪽 편에 내가 앉아있는 그림이 되고 여기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오른쪽 편에 이 친구의 오른쪽 편에 내가 있는 지금 자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중앙을 보고 앉아 있다 생각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그치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그치?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다른 자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다 똑같은 자리. 첫 번째 사람이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의미가 없어서 그냥 1이라. 0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서 그냥 1이야. 어디를 골라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앉고 나면 나머지 애들부터는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그냥 일렬로 배열하듯이 다 서로 다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 그 사람들만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게 지금 딱 이런 느낌이거든. 이거를 그냥 해보면 첫 번째 사람은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부터는 첫 번째 사람이 앉고 나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두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거는 세 자리. 그지?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거는 뭐 두 번째 애가 하나를 골랐으면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세 번째 애는 두 개. 그러면 앞에 둘이서 고르고 나면 이제 남은 한 개에다가 마지막 개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 첫 번째 사람은 어디를 골라도 똑같기 때문에 가능성은 한 개고. 그럼 그 사람 빼고 나면 그 사람이 어디 앉고 딱 정하고 나면 나머지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되어가지고 두 번째 사람부터는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앉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 수 없으니 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결국 4명이 앉으면 하나 뺀 팩토리얼 3팩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이제 공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흔히 쓰는 방법이고 얘들아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냐면 이게 교과서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러니까 n-1 팩토리얼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이제 n-1 팩토리얼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n 팩토리얼 전체 팩토리얼에서 n을 하나 나누면 돼.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아니라 n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잖아. 그럼 제일 앞에 n 하나를 탁 떼버리면 n-1부터 쭉 더하는 결과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제로 계산하면 이 친구 계산하면 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거는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할 수 있다. 이게 회전했을 때 똑같은 그림이 n개 나옵니다. 똑같은 그림이 n개씩 생기니까 나누기 n을 해주면 된답니다. 나누기 n을 해주면 이제 n을 한번 나눠주면 그래서 분모로 n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단 좀 그지?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교과서 같은데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봐봐. 3개만 놓고 해볼게. 이거는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자 그러면 이런 배열이 있어. 우리 셋이서 앉으면 이렇게 1, 2, 3 순서대로 앉거나 아니면 봐봐 이게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원순열에서는 이거를 똑같이 볼까? 여기에 1, 2, 3 이렇게 앉거나 밑에다가 그리자. 1, 2, 3 이 세 가지 그림이야. 원순열에서는 다 똑같은 걸로 볼 거야.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테이블만 덩그러니 있는 거고. 그래서 1, 2, 3, 6 순서대로 하는 거면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12시 쪽에 1이 있고 여기에는 3이 있고 여기는 2가 있으니까 이 세 그림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걸로 보는 게 원순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을 한 번만 1이 2가 오고 2가 3으로 오고 3이 1로 가도록 이렇게 한 번만 딱 돌리게 되면 얘가 될 거거든. 그대로 딱 120도 만큼 돌리면 얘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1이 2가 되도록 2가 3이 되고 3이 1이 되도록 한 번 이렇게 딱 더 돌리면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이 모두 다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이렇게 자리가 세 개면 똑같은 그림이 그 자리 개수만큼 n개라면 n개만큼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버리면 전체 가능성을 그치 n으로 한번 씩 나눠버리면 그러면 실제로 딱 서로 다른 그림의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분모에다가 n을 한번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나는 저쪽을 위에 거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일단 얘들아 문제를 좀 풀어보면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수투나 미적분하고 다르게 얘들아 확통은 양이 좀 적다 보니까 그 대표쌤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뒤에 문제도 한 페이지 한 장 만들어 놨거든. 단원 종합 문제 이것도 만들어 놨거든. 이거는 보통은 여기까지만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네. 개념 확인 문제라고 돼 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단원 종합 문제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 요걸 또 한번 나중에 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내가 시간을 줄 테니 니네가 먼저 풀어보고 좀 합시다. 일단 문제를 얘들아 한번 풀어보자. 1번 보자. 자, 옆에 페이지 1번 보면 여학생 셋이랑 남학생 넷이서 여기 원탁에 둘러앉죠, 그죠?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원순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게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그냥 앉으라는 거라, 그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게 결국 얘들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7명이 원탁에 앉는 거거든. 7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하나 뺀 팩토리얼, 즉 6팩토리얼만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7명이 앉으면 7명이 원탁에 앉으면 어쨌든 뭐 사람이 몇 명이지만 알면 되더라. 하나 빼고 팩토리얼 치면 되고. 자, 그리고 요것도 우리 조금 구석탱이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둘까? 이거 얘들아 이웃하는 거. 이거는 기억난다. 이웃하는 경우. 얘들아 이거는 우리 이렇게 했지. 먼저 묶어서 이제 한 사람처럼 이제 묶어가지고 또 잘리네. 이웃하는 경우 묶어서 한 사람처럼 나열하고 먼저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묶음 안에서 또 나열을 추가로 시켜주면 됩니다.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이 스텝으로 얘들아 이제 계산을 해서 곱해주면 이웃하는 경우가 되고. 이웃하지 않아. 저쪽이 잘리네. 자습실은 오른쪽이 잘리는데 여기는 왼쪽이 잘리네. 좀 고정해.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들아 이렇게 하더라면 좀 이 나머지를 조건이 없는 나머지를 먼저 얘들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듯이 이제 배열하면 됩니다.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확통에서 언급을 안 했던 이유가 이거는 이제 우리 하에서 1학년 과정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확통에서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얘들아 요 정도 이제 사실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가지고 나열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많이 했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요거 조금 기억해 줘야 됩니다. 끼워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 구성을 보면 작은 문제 1번에 작은 문제 1, 2, 3번의 구성을 보면 1번에서 뭘 물어보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이웃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3번에서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번하고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2번과 3번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1번이 돼야 되지 않을까. 2번은 이웃하는 거고 3번은 이웃 안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이거 아니면 그지? 이거 되거나 안 되거나니까 그지?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2번과 3번을 더하면 1번이 돼야 될 것 같은 지금 구조인데 짝수 아니면 홀수처럼. 근데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성립이 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의 문제를 풀 때는 이웃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른 문제라. 그냥 표현만 비슷하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얘들아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자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 이웃할 때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묶자.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여학생끼리 이렇게 묶어주자. 여학생을 이렇게 셋이를 묶어가지고 한 명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다 따로따로 지금 생각할 거야. 남자가 너희나 되네.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열하면 한 사람, 둘, 셋, 넷, 5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열을 할 거라.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면 일단 5사람을 원탁에 앉히니까 4팩. 5팩이 아니고 둥글게 앉힐 거니까 원탁에 앉힐 거니까 얘들아, 그죠? 5을 원탁에 앉히면 하나 뺀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좀 해주자. 자, 묶음 안에서 나열할 때 이 3명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묶음 안에서 나열하는 경우가 얘들아, 일단 뭐 결론부터 쓰고 얘기할게. 이게 3팩토리얼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묶었으니까 얘들아, 그럼 3명 묶음 안에서 나열하는 경우를 하면 3팩이라. 그지? 뭐 4명을 묶었으면 4팩 하면 되고, 그지? 뭐 10명을 묶었으면 10팩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여기서 하나 이제 혹시 이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집에 가서 혹시 풀다 보면 얘들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얘들아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원순열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자 3명이 이렇게 나열을 되는 거면 3팩이 아니고 3-1팩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결론부터 말하면 3팩을 하면 됩니다. 3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약간 그런 차이야. 아까 원순열 얘기할 때 첫 번째 사람이 앉고 나면 더 이상 같은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앉고 나면 이 자리는 뭐 내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내 맞은 보는 자리 다 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원순열은 언제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원순열은 첫 번째 나열할 때만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얘들 이웃하는 거는 일단 묶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 명처럼 취급을 해서 일단 요 5명을 먼저 나열을 할 거잖아, 그죠? 처음 나열하는 그때만 원순열 쓰는 거야. 그때만 써야. 그리고 이제 원순열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금 한 명처럼 생각해서 5명이 앉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같은 자리가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에만 원순열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그치 다 다른 자리에 앉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결론적으로 뭐 그치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원형이 아니라서 첫 번째 아니고서는 얘들아 원순열 없이 그냥 계산을 저렇게 사람 수만큼 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이건 뭐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얼마가 나올까요? 4팩토리얼 곱하기 6이니까 이거는 144개가 나올 것 같고.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그지?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다시 보면 얘들아, 나머지를 먼저 세우고, 너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하고 끼워 넣어주면 되거든? 해보자. 여기에서 지금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들아, 이제 이렇게 되겠지. 남학생이 이제 나머지가 되겠지. 남학생을 먼저 나열을 합시다. 자, 남학생 먼저 나열할 때는 얘들아, 남자 4명을 먼저 나열하는 거니까 이때는 원순열을 쓰는 게 맞아. 원탁에 앉을 거니까 남학생을 먼저 깔면 얘들아 일단 원순열로 계산을 할 거라. 그리고 이때만 합니다. 이때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학생들을 끼워 넣을 건데, 그러면 끼워 넣으려면 얘들아 이거 좀 귀찮아도 그림을 하나 그리자. 이렇게.
넷이서 남자 4명이서 원탁에 앉았으니까 지금 저렇게 남자가 4명이니까 얘들아 남자 4명이니까 원탁에 앉으면 이런 이제 그림으로 원탁에 앉아 있을 거거든. 너희서 이제 뭐 좀 앉아 있겠지. 자 이제 그러면 여학생 3명의 여학생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요 자리가 될 거라. 요 자리가. 그지? 남자들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학생 2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지? 여기에 1명, 여기 또 1명 이런 식으로 그지? 이 네 자리에 1명씩 더 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지. 첫 번째 애한테 물어보자. 그럼 걔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얘들아 4개. 첫 번째 여학생이 그지? 4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어. 그지? 여기 이쪽에 앉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여학생은 남은 3자리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학생은 2명이서 앉고 나면 남은 2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니까 얘들아 이거 4, 3,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학생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야. 여학생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여학생 4개, 두 번째 여학생은 3자리, 마지막 여학생은 2자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나? 자, 됐어? 이거가 또 24고 그리고 위에 이게 4팩토리얼 이게 6이고 그러니까 얘들아 3번의 답도 6 곱하기 24 해서 144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으로 나눠둔 거는 마지막에는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일단 2번까지 하고 그지? 밑에 3번은 옆에 필기 하나 더 하고 합시다. 2번은 얘들아 그냥 여기 잘렸네. 이거 색칠을 하는 거야. 그지? 이거 색칠을 하는데 그지? 여기 보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돌리면 그지? 이걸 돌리면 얘들아 요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돌리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전한다는 의미가 생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색칠이 원순열이 된다는 거라. 그러면 요거 이렇게 생각하자. 먼저 이렇게 아무리 회전해도 변하지 않는 영역이 요 가운데 영역은 회전하고 관계없이 딱 고정이 돼 있을 거잖아. 그지? 돌리면 얘가 위로 가긴 하지만 그지? 어쨌든 이 영역 자체는 삼각형 모양 자체는 그대로일 거니까 그러니까 회전하고 관계없는 이런 영역을 먼저 색칠을 좀 하고 그럼 여기에 색칠하는 방법은 지금 색깔이 저기 4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당연히 얘들아 그냥 가운데 영역을 먼저 색칠하고 그치 가운데를 먼저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치 바깥은 원순열로 요렇게 이제 계산을 좀 할 거거든 얘들아. 가운데 먼저 색칠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가운데 먼저 색칠하는 방법은 당연히 색깔 4개 중에 하나 골라 칠하면 되니까 4가지입니다. 이건 뭐 고민할 게 없고 자 그러면 색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색칠을 했단 말이야. 그지? 여기 색칠을 했어. 그럼 색깔이 3개가 딱 남아있잖아. 그죠? 그럼 그 3개를 원순열로 치면 되니까 그 3개를 원순열로 생각하면 되니까 3개를 원순열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는 하나 빼고 팩토리얼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8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돌려도 이렇게 회전을 해도 그지? 이 가운데 영역은 회전과 관계없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나올 테니까 먼저 하고 그런 거 먼저 하고 바깥에 3개면 뭐 하나 빼고 팩토리얼 하면 되지. 자 봐봐 이거 3번 한번 봐봐. 자 이거 딱 보면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8명이 있는데 내가 1번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갈 거야.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8개 자리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러면 아까 둥근 모양의 원형 테이블이면 8개 자리가 8개가 아니고 뭐 10개라도 다 똑같은 자리인데 얘들아 봐봐. 이거는 이 8개 자리는 확실히 지금 다 똑같은 자리는 아니야. 그지? 봐봐. 여기랑 여기 다르지 않겠나 그죠? 여기는 지금처 않고 편하게 앉고 여기는 그치 뭐 옆에 사람이 있어. 그지? 자 그리고 그지? 뭐 여기랑 여기도 다른 자리야. 여기는 가운데 끼어 있잖아, 그죠? 여기는 왼쪽에는 없어. 그러니까 테이블 이렇게 중앙을 보고 앉아 있다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왼쪽에는 아무도 없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어.
그지? 그런 식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8개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는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얘들아 다 다른 자리도 아닌 게 봐봐. 여기랑 여기는 같은 자리야. 그래서 여기 약간 주인공 자리 같은 여기랑 여기는 같은 자리고 이제 그걸 좀 색깔로 표시하면 여기랑 여기는 같은 자리고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랑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가 같은 자리야. 약간 저기가 같은 자리야. 이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 내 오른쪽에 테이블이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고 내 왼쪽에 사람이 2명이 있고 똑같이 해야 돼. 여기 이렇게 보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내 오른쪽에 테이블이 끝나는 모서리가 있고 지점이 있고 여기 있으면 내 왼쪽에 또 사람이 2명이 있거든.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랑 이거는 같은 자리.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여기랑 이제 뭐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도 같은 자리야. 그래서 이 2군데도 같은 자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색칠을 안 하는 여기 흰색 여기랑 여기 동그라미도 같은 자리고. 그래서 자리가 8개야. 그러면 원순열 같으면 8개가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선택한다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1인데 그래서 나만 첫 번째 사람 나만 빼고 팩토리얼을 하면 됐거든. 근데 이런 거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4개야. 이 그림에서는 지금 빨간색 자리에 앉거나 초록색 자리나 파란색이나 여기 색칠하나 흰색 자리에 앉거나 그냥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자리를 고를 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 거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 얘들아 첫 번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4개고 내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지가 4개고 자 그러면 내가 앉았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빨간색 자리에 여기에 그치? 이쪽 주인공 자리에 내가 앉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저기 빨간색 저기에 앉고 나면 내가 여기 앉아버리면 나머지 7개 자리는 다 다른 게 돼. 일단 봐봐. 요 파란색이랑 요 파란색은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이 파란색은 나랑 가깝고 그치? 이 파란색은 나랑 멀잖아. 다른 자리가 되고 같은 이유로 초록색 2개도 여기 내가 있으면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은 가깝고 머니까 같은 자리가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흰색 2개는 거리는 같거든. 거리는 같은데 이제 오른쪽 왼쪽을 좀 얘들아 그치?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앉아있는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의 왼쪽 편에 내가 있게 되고 이렇게 보고 앉으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의 오른쪽 편에 내가 있게 될 거거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다른 자리가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앉고 나면 어디든지 내가 앉고 나면 나머지는 다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8명 중에서 나 빼고는 이제 서로 다 다른 자리에 앉는 거니까 얘들아 그냥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나만 4가지고 나 빼고는 얘들아 내가 앉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다른 자리라고 생각해야 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7팩이 얘들아 5천이 넘거든. 이거는 이제 뭐 계산은 뭐 각자 하면 되지 않겠나 그죠? 이거는 한 2만 가지 정도 2만 160가지의 가능성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여기 하나만 마저 좀 필기를 해놓고 가면 여기 다각형으로 배열한다라는 게 좀 전에 봤던 이제 그런 거거든. 다각형이라는 게 좀 전에 봤던 그런 테이블 같은 거. 그럼 요건 얘들 이렇게 좀 나는 얘기를 합니다. 자리 종류 자리 종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고 거기에다가 원순열을 곱하면 됩니다. 일단 저거는 내가 쓰는 표현인데 이제 자리가 몇 종류가 있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제 4종류의 자리가 있으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거든. 아까 빨강, 파랑, 초록, 흰 거. 그 다음에 누군가 앉고 나면 그 뒤부터는 원순열로 이제 그 사람 빼고 팩토리아를 치면 되니까 원순열로 원순열 요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한 장 넘겨서 그지? 시간 지금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저기
근데 좀 쉬는 동안에 얘들아 한번 쉬고 1번, 2번, 3번 있잖아. 이 세 문제만 한번 좀 먼저 한번 내가 풀어볼래? 근데 내가 이거 참 미리 좀 얘기할게. 수업 하다가 이 단원 종합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푸는 시간을 줄 거거든. 근데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이거를 수업을 했으니까 얘들아 이 문제는 무조건 맞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풀라는 거는 아니고 이거 어차피 풀이 같이 다 할 거거든. 그리고 2번 문제가 처음 풀기에는 조금 그래. 그러니까 지금 2번과 같은 걸 그지 앞에 비슷한 뭐 삼각형 가지고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 여기 문제들이 앞에 것만 하고 내가 그냥 처음 바로 내 손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좀 들어 있거든.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뭐 답을 떠나서 일단 내가 먼저 한번 풀어본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풀고 내가 풀이 수업을 할 건데 답을 뭐 맞히면 좋고 뭐 아니어도 이제 뭐 또 숙제할 때 맞히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뭐 맞고 틀리고 그런 거에 조금 신경 쓰지 말고 문제를 먼저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좀 쉬었다가 1번이면 3번이니까 이거 한번 각자 한번 좀 해봐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좀 봅시다. 1번 내 쌍의 부부가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래. 그지? 그러면 내 쌍이니까 얘들아 총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씩 묶으란 그지? 소리일 거라서 이렇게 8명이 있는데 그지? 둘씩 묶어버리는 거라 부부끼리 붙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얘들아 마치 4명처럼 생각해서 그지? 내 쌍이었으니까 다 커플링이 되면 4명처럼 생각해서 일단 원탁에 앉히고 4명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걸 또 다 해줘야 돼. 여기도 자리 바꿔주고 여기도 자리 바꾸는 거 이펙토리아 이 부부도 여기 요 친구들도 그치? 다 이걸 또 다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될까. 그래서 4 빼기 1 팩토리알에다가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16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6이니까 96까지 어쨌든 묶어서 하는 거야. 그치? 묶어서 하는데 그치? 그게 꼭 뭐 한 묶음이 한 묶음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묶음이 있으면 각각의 묶음 속에서 모두 좀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묶음 속에서 지금 이 문제는 네 쌍의 부분을 했으니까 묶음이 4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2번 보자. 2번 얘들아. 자 이번에 뭐 이제 이 그림을 설명하는 말이 길어서 문제가 긴데 결국은 이거라. 6개 색이야. 색깔 6개를 모두 써서 일단 여기에 요 이런 거 우리가 사각 뿔대라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각 뿔대 색칠을 할 거라 얘들아.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게 내가 기침한 시간이거든. 이 시간을 알아야 이 시간에 들어가서 딱 시간을 영상을 치울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써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스킬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를 돌린다라는 의미가 생길 거면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회전축을 상상했을 때 이걸 지금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좀 보이지 않겠는 거지? 입체도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회전축을 그치? 이렇게 회전해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이런 회전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돌려도 얘들아 돌려도 회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는 바닥면이랑 밑면일 거라. 그치? 저게 딱 저걸 약간 고정하고 이렇게 돌린다는 의미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일단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에 바닥하고 그러니까 밑면과 자, 밑면을 색칠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윗면을 색칠하고 그리고 옆면을 색칠할 거야. 그러니까 바닥이랑 위는 회전과 관계 없으니까 저기 두 군데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휙 돌릴 거거든. 그때 원순열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색깔이 6개야. 그냥 순서대로 밑에 먼저 색칠하고 여기 밑에 먼저 색칠하고
자, 그럼 얘들아, 이 순서대로 그치 우리가 색칠을 하면 바닥을 색칠하는 방법은 당연히 6개일 거라. 처음 색칠하는 거니까. 그럼 바닥을 색칠을 하고 나면 이제 위에는 그 색깔을 못 쓰니까 하나 줄어들어서 당연히 5개일 거고. 그럼 색깔이 4개가 남고 그걸 가지고 원순열을 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거든. 그래갖고 얘들 저거 주르륵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의 수가 A라고 했으니 소문자 A는 지금 바닥 칠하고 위에 칠하고 4 빼기 1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그러면 A는 180이라는 그치? 답이 나오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얘들아 옆에 정사면체 이거 얘들아 이것도 회전한다는 의미를 좀 보면 바닥 BCD라는 바닥면을 색칠하고 돌리면 그치? 여기 먼저 색칠하고 얘들아 그치? 그리고 A에서 이렇게 수선 내린 거를 회전축으로 생각해서 돌리면 될 거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 자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이거 얘를 색칠할 때는 제일 먼저 얘들아 뭐부터 좀 해줘야 되냐면 이것부터 해줘야 돼. 6시4를 먼저 좀 하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6시4라는 게 이게 조합인데 얘들아 조합 기호가 그런 거였잖아.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라는 의미잖아, 그죠? 왜 지금 6시4가 필요하냐면 색깔이 너무 많아. 왜냐면 얘는 지금 6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6개가 필요한데 얘는 4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치? 색깔이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4개만 있으면 되니까 6개 색깔 중에서 4개만 먼저 고르고 6시4로 먼저 이렇게 얘들아 색깔 4개만 골라놓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색깔 4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색깔이 4개만 있으면 되니까 4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옆에서 했던 것처럼 얘들아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바닥을 먼저 칠하자. 밑면을 먼저 칠하면 이것도 얘들아 밑면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윗면은 없으니까 바로 옆면을 색칠을 하면 될 거거든. 자 바닥을 먼저 칠하는 거는 색깔이 얘들아 지금 4개를 이렇게 뽑았으니까 4개를 뽑았으니까 바닥을 칠하는 방법은 그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면 되겠지. 뭐 4 하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옆을 칠해야 돼. 옆을 칠해야 되는데 그럼 한 개 썼으니까 이제 3개 중에서 3개를 가지고 옆을 칠할 건데 근데 옆을 칠할 때는 원순열로 이제 생각을 할 거니까 3개에서 하나를 뺀 팩토리얼이 될까? 그러면 이게 2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얘들아 6시4 뒤에 그래서 B는 6시4를 4개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바닥 칠하고 그 다음에 옆면 칠하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면 6시2랑 같으니까 15고 4 곱하면 60이고 이게 120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한번 적어줘 봐봐. 여기까지 흐름이 얘들아 다시 보면 색깔이 너무 많아. 4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자. 그러면 그 4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바닥을 칠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는 원순열로 색칠을 하고. 자 근데 이러면 이거 B가 틀려. 이거 B가 틀리고 이런 B가 틀린 거고 이거 얘들아 뭘 해줘야 되냐면 나누기 4를 해줘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30이 맞아. 확통이 이런 것 때문에 확통이 참 이런 말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장치를 갖다 하는 건데 봐봐 얘들아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봐봐. 이게 왜 4를 나누냐면 정사면체는 똑같이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얘는 회전한다라는 회전에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경우 어떤 그런 회전을 상상하려면 딱 이렇게 놓여야 돼. 이제 딱 이렇게 놓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사면체를 억지로 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얘들아 요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 면이 이렇게 바닥에 놓이도록 만약에 나왔다고 하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봐. 넘어뜨려가지고 아니면 이런 것도 이제 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억지로 넘어뜨려서 이제 얘가 바닥에 되게 놓았다면 그 그림에서는 회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 그러지 않겠나 그지? 이게 딱 이렇게 대칭이 되는 선대칭이 되는 그런 도형이 이렇게 놓였을 때는 되는데 얘를 앞으로 탁 넘어뜨려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이런 회전축에 대해서는 회전하는 의미가 안 생길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딱 이렇게 놓였을 때, 그러니까 얘가 밑면이 그지 되고 얘가 윗면이 되었을 때 이렇게 회전한다는 의미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런 흐름의 풀이가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탁 넘어뜨리잖아, 그죠? 이거 A, B, C가 바닥이 되도록 탁 넘어뜨리면 D가 위로 올라갈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바닥에 되게 딱 넘어뜨리면 D가 위로 탁 올라갈 거거든. 그래도 똑같아, 모양이. 그게 정다면체니까. 그러니까 야는 넘어뜨리면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하면 달라져 버리거든, 모양이. 그리고 회전한다는 의미를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도형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탁 넘어뜨려도 모양이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밑면이 될 때도, 이게 옆에 얘가 밑면이 될 수도, 여기 A, C, D가 아니면 뒤로 밀어가지고 A, B, D가 밑면이 되어도 똑같은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치? 아까 그 회전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개수만큼 나눠버렸듯이, 그러니까 입체적이긴 한데, 이건 입체도형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거랑 이렇게 얘를 이렇게 숙였을 때,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뜨렸을 때, 그리고 뒤로 밀었을 때 똑같은 그림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4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4로 나눠준다. 이게 정다면체 색칠하는 게, 그래서 아까 내가 이번이 처음 풀기가 좀 얘들아 어렵다는 게, 요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다면체가 색칠하는 게 얘들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숙제 풀이를 다음 시간에 하고 나서는 이거 좀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정다면체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4면체, 8면체,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5개밖에 없거든. 정다면체 색칠하는 거는 외워둬도 돼. 4면체는 2개, 뭐 6면체는 30개, 8면체부터는 1000가지가 넘어가거든. 1000이 넘어가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되니까 조금 외워서 시험 대비를 해도 되는 사실 그런 도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좀 이제 좋을 것 같아. 일단 그냥 이런 그림에서 하듯이 똑같이 해도, 그지? 똑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4를 나눈다라는 거의 의미가 어떤 걸지 조금, 이제 4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 3면체는 이게 밑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얘가 밑면이 되었을 때 다 똑같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직관적으로 처음에는 좀 생각해주면 얘들아, 그치? 좋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시험 대비할 때는 얘들아 좀 직육면체를 좀 설명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기는 할게. 일단 오늘은 저 정도로, 직관적으로 저 정도만 좀 봐주면 좋겠고, 3번 봅시다. 이거는 이 3개 중에서 그나마 좀 나는 이제 좀 풀기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보자. 자, 10명이 앉을 거야. 그지? 10명이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 앉을 거야. 그지? 그러면 또 내가 첫 번째야.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 내가 그 자리를 골라 앉을 거야. 그러면 이제 10개의 자리가 있다. 그치? 10개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나는 10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 그지? 그건 아니고, 가만 보면 얘들아, 그지? 가만 보면, 봐봐. 파란색 자리에 앉거나, 파란색 자리에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색칠 안 한 하얀색 자리에 앉거나, 첫 번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거는 저거 2개밖에 없어. 그걸 얘들아 한번 지금 또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실제로 얘들아 이게 어떤, 그치, 밥을 먹는 자리라면 나는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서 잘 수도 있는데, 나는 실제로 그래. 나는 파란색 자리를 선호해. 왜냐면 난 왼손잡이거든. 밥을 왼손으로 먹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앉고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니까 오른손잡이가 여기 앉으면 부딪혀.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살지만, 왼손잡이가 어떤 갖는 그런 쓸데없는 약간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에 실제로 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자리를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다른 자리라는 얘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얘들아, 파란색 자리 5개는 다 똑같은 자리고, 색칠 안 한 흰색 자리 5개는 다 똑같은 자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자리가 2개야, 2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면 나 말고 이제 내 뒤에 들어오는 나머지 9명들은 다 다른 자리가 되거든.
그래서 그 9명들은 이제 쿠팩으로 계산을 해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고 나면 여기는 내 자리,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되게 될 거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항상 원순열은 각자가 첫 번째 사람이 되어서 그 첫 번째 사람만 잘 찾아주면 돼. 그게 1이냐, 2냐, 뭐 아까 했던 4냐. 그리고 그 사람이 앉고 나면 그 나머지는 그냥 팩토리얼 계산하면 돼. 그 사람이 앉고 나면.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다음에 어제 한 거랑 지금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6번 문제 한번 볼래? 옆에 페이지에 있어. 6번 문제. 자,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1, 2, 3, 4를 가지고 이거 숫자 4개를 가지고 그지? 봐봐. 뭘 할 거냐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중복을 허용한대. 자, 뭘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그러냐면 중복 순열이라는 거 진도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중복 순열은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중복이 허락이 된다. 이 말 때문에 중복 순열이거든. 그러니까 보면 얘들아, 어쨌든 세 자리 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리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세 자리를 이렇게 빈칸을 비워놓고 저기에다가 1, 2, 3, 4를 채우면 돼. 봐봐. 그러니까 1, 2, 3, 4를 갖고 이 숫자 4개를 가지고 여기 이 빈칸 3개를 111의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옛날에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라면 여기 쓰고 나면 여기는 이거 못 쓰니까 두 번째 자리는 3개로 줄어들었거든. 그래서 4, 3,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 말이 있으면 4개 또 쓸 수 있으니까 얘들아 4개. 그래서 모든 모든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개수가 제일 앞에 0 들어가는 그 경우만 아니라면 숫자 개수만큼 문제 지금 4개의 숫자를 줬으니까 4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야. 333이나 뭐 110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니까 얘들아.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는 아무 조건이 없는 세 자리 자연수는 그래서 이거는 4의 세제곱이라서 64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 문제를 일부러 좀 내가 잘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2가 포함된 거를 고르래. 자, 그러면 2가 포함된 걸 고를 거면 이제 조금 반대로 좀 생각을 하자.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조금 그냥 바로 결론으로 좀 얘기하면 2가 없는 경우를 빼면 돼. 2를 갖고 있는 거를 2가 포함된 숫자를 찾으라잖아. 그럼 64개, 전체 64개 아무 조건이 없이 계산한 64개 중에서 2가 없는 걸 빼면 돼. 자, 그러면 2가 없는 것은 얘들아 2가 없는 경우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2가 없는 경우는 역시 세 자리수 111의 자리를 각각 다 채울 건데 이제 근데 2가 없단 말은 2를 쓰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2가 없는 경우를 전체 64가지 경우에서 빼는 쪽으로 지금 풀이를 할 건데 얘들아 2가 없는 경우라 하면 그냥 1, 2, 3, 4 숫자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1, 3, 4를 가지고 이 숫자 3개만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한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1, 3, 4 3개고 두 번째 10의 자리에도 3개, 마지막 1의 자리에도 얘들아 3개가 들어가서 2가 없는 경우가 이제 3의 세제곱 27개만큼 나옵니다. 27개만큼.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의 답은 전체 64개에서 2가 있어야 되니까 2가 없는 27개를 빼면 37개다. 자, 이렇게 이 문제의 답은 쓸 수 있다. 전체 64개 중에서 2가 없는 것 이제 27개를 뺀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자. 이제 반대로 2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그지 반대로 빼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럴 수도 있어. 자, 2가 반드시 쓰여야 되니까 얘들아 2가 한 번 쓰이는 경우와 2가 2번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가 3번 쓰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2가 한 번 쓰이는 경우는 말 그대로 2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2 없이 채우는 거고
2가 두 번 쓰이는 경우는 2가 두 번, 그리고 나머지 한 칸은 2 없이 채우는 거고, 2가 세 번 쓰이는 거는 2만 세 번 쓰이는 거지, 그지? 그리고 총 세 자릿수가 목표니까 2가 네 번, 다섯 번인 경우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한번 세보자, 얘들아. 봐봐. 2가 한 번 쓰이는 경우라면, 이제 세 자릿수, 이렇게 세 칸 중에서 얘들아, 2가 한 번만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 저렇게 2가 한 번만 쏙 들어가는 경우. 그럼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 빈칸에는 2를 지금 쓰면 안 되니까, 왜 쓰면 안 되냐면 2가 한 번만 쓰여야 되는데 지금 제일 앞에 2가 쓰였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칸은 2를 쓰면 안 돼. 이제 2가 한 번만 쓰여야 되는데 여기 2가 한 번 쓰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들아, 여기는 2 없이 3개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이제 3의 제곱만큼 나와. 그지? 근데 여기서 3의 제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얘들아, 3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될 이유가, 그래서 총 27개가 나오는 이유가, 그지? 이제 이것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좀 한 건데, 얘들아, 이런 겁니다. 같이 좀 보면, 요 3의 제곱은 이것 두 개를 곱한 거야. 3 곱하기 3을 해서 3의 제곱이 된 거고, 얘들아. 그러면 이 3은 뒤에 하나 더 곱한 저 3은 무슨 의미일 거냐면, 2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지? 그러니까 2가 한 번만 쓰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한 번만 쓰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한 번이 꼭 제일 앞자리여야 되겠냐고. 그지? 두 번째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3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들아, 2가 한 번 쓰이는 경우는 2를 제일 앞에 이렇게 고정을 했다, 그지?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9가지인데, 3 곱하기 3, 9가지인데, 근데 2가 제일 앞에 고정이 될지, 두 번째, 세 번째에 고정이 될지를 몰라서, 그치? 그것까지 3을 곱해서 27이 돼야 된다. 자, 그럼 2가 두 번 쓰이는 경우면, 그지? 이것도 얘들아, 2가 여기 이렇게 쓰이거나, 여기 이렇게 쓰이거나, 그치? 이렇게 두 개가 쓰였다 칩시다. 그치? 그러면 남은 한 자리는 얘들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2 없이 지금 채워야 되니까 3가지일 거고, 그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3가지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3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얘들아, 또 나는 3을 곱할 건데, 마찬가지로 요 3의 의미도 얘들아, 이 3의 의미도 그런 걸 거야. 이 3의 의미도, 그치? 2가 두 번 들어간다는 게, 다르게 보면 2가 한 번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가 두 번만 쓰인다는 거는, 그치? 지금 나는 여기에 2가 들어간 경우로 가정하고 3개 다 했는데, 근데 이거만 하면 안 되는 게, 그치? 2가 여기가 빈자리일 수도 있고, 여기가 빈자리일 수도 있고, 여기가 빈자리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3개라서 또 3을 곱해줄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도 9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2가 3번 쓰이는 경우는 그냥 세 자리 모두 2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22라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27 더하기 9 더하기 1이라서 다 더하면 37가지가 됩니다. 앞에서 구한 이제 2가 없는 경우를 뺐을 때랑 얘들아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확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해볼 수 있다. 아까 내가 채점하러 가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와서 얘들아 조금 오버됐는데, 요거 한 개만 좀 그래도 어제도 조금 한 10분 정도 좀 오버됐긴 했거든. 조금만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기 공식을 좀 씁시다.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까지 봤던 게.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을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 때문에 얘들아,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 때문에 요 관계는 필요 없어.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저 R이 꼭 M보다 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면, 일단 봐봐. 기호가 이렇게 써. N개에서 R개를 그치,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는 거를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이제 저게 파이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원주율 파이 쓸 때 그 원주율은 소문자 기호거든. 그래서 약간 저렇게 곡선이 지게 쓴다면
저거 이제 그 원주율 파이의 대문자 기호로 저렇게 곡선 없이 이렇게 선 두 개 나란하게 그어서 n 파이 r을 이제 중복 순열의 기호로 씁니다. 그럼 이거 계산 애들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n의 r승. n의 r승. 그러니까 n의 r승이라는 게 그거잖아, 애들이. 이게 결국 n을 r게 곱하는 거잖아. 아까 본 것처럼, 그지? 각 칸에 숫자가 4개가 있었으면 4개 가능한 거라.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난다는 거. 거듭제곱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애들 이거 이제 기호를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서, 봐봐. 3파이 5라면, 3파이 5라면, 요런 기호를 계산하라고 했을 때, 많이 기억해. 이렇게 기억해, 보통. 그러니까 이게 거듭제곱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얘들아, 뭐가 한 번씩 헷갈릴 수 있냐면, 뭐가 헷갈리냐면, 이게 거듭제곱이니까 3의 5제곱인지 아니면 5의 3제곱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얘들아 좀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왼쪽, 오른쪽은 안 변해. 그러니까 숫자를 쓰기로, 기호를 쓰기로, 그 기호 왼쪽에 3이 있고 오른쪽에 5가 있다면 거듭제곱에서도 얘들아, 그치? 3이 왼쪽에 있고 5가 오른쪽에 있는 그 거듭제곱이 다르다. 요건 얘들아 혹시 헷갈릴 때, 왼쪽 오른쪽에 헷갈릴 때는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3파이 5라면 3의 5제곱이지 5의 3제곱은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일단 요거 하나만 일단 적어줘 봐봐. 요거 n에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요 말 하나를 좀 적어줄래? 받는 쪽이라고 하나 좀 적어줄래? 저기 n은 받는 쪽이 돼야 됩니다. 받는 쪽. 자, 일단 이까지 얘들아 봐봐. n 파이 r이라고 쓸 건데 저 n은 뭐가 돼야 되냐면 받는 쪽이 돼야 돼. 일단 그것만 기억하고 얘들아 한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 문제만 얘기하고 마칠게. 이거. 자, 계속 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도 일단 요 4번만 풀이하고 좀 마칠 건데 4번 봅시다. 자, 사람이 4시야. 자, 방이 3개야. 자, 투숙하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방 잡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무슨 방을 쓸 건지를 한번 보자는 거거든. 자, 얘들아 4번 봐봐. 자, 4번은 문제 어디에도 중복이라는 단어는 없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단어가 없어. 그치? 4번은, 그러니까 6번은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을 해주잖아. 그러면 오케이, 중복이 되니까 중복 순열이구나, 혹은 뭐 뒤에 나오는 중복 조합이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는데 4번은 중복이란 말이 없어. 근데 이거 얘들아, 이거 당연히 중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넷인데 방이 3개밖에 없어. 이거 누군가는 같이 자야 되는 거거든. 그치? 누군가는 다 따로따로 방 쓰고 싶은데 방이 뭐 10개 있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방을 고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들은 같이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무서워, 그치? 무서워가지고 같이 자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4명이 전부 다 101호에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면 같이 지내고 싶어서 같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둘씩 뭐 A, B랑 C, D가 뭐 이제 두 개 이렇게 나눠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뭐 셋이서 하나 가고 하나가 한 개 쓰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보면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경우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줘. 중복이 될 거면, 그지? 중복이 되고, 중복이 안 될 거면 안 된다, 이렇게 얘들아 딱 잘라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안 해줘. 근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대부분 얘들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얘들아. 봐봐. 자, 중복순열이야. 이게 이제 중복순열이면 여기랑 여기에 숫자를 쓰면 되거든. 여기랑 여기에 숫자를 써서 거듭제곱 계산을 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속에서 숫자가 얘들아 2개 보여. 사람이 4명이고 그리고 방이 3개야. 그치? 사람이 4명이고 방이 3개야. 자, 그러면 숫자 2개가 보이고 문제를 보니까 뭐 이제 중복이 가능한 지금 그런 문제야. 그러면 파이야. 그지? 파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4랑 3을 이 두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4랑 3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되거든. 기호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남은 게 이거지. 4파이 3이냐 아니면 3파이 4냐, 이 두 개가 남았다는 소린 거라 지금. 이걸 판단하는 게 헷갈릴 때가 좀 있어. 그러면 그럴 때 요거를 좀 여기에다가 받는 쪽을 적어주자고. 이제 받는 쪽을 좀 적어주면 좀 좋다고 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얘들아 이게 맞아. 3파이 4가 맞아. 3파이 4가 맞아서 3의 4제곱 81개가 맞거든. 경우의 수는 이거는 4파이 3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받는 쪽이라는 의미가 얘들아 그런 거야. 방이,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볼펜을 나눠주면은 당연히 학생이 받는 쪽이고, 그치? 지우개를 나눠주면 학생 수가 받는 쪽이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방을 고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방이 학생을 받는 거야. 굳이 우리가 좀 억지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자면, 그치? 받는다라는 의미를 억지로 좀 찾아보면 방이 학생을 지금 받아들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라. 그치? 그래서 방의 개수가 받는 쪽이 지금 방인데 방이 이렇게 3개니까 이쪽에 방의 개수를 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지금 숫자 요 4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81이 됩니다. 이거 있잖아, 그지? 정말 헷갈리는 거라서 이게 받는 쪽을 앞에다 쓰자 이 얘기를 그냥 이제 좀 헷갈릴 때 얘들아 무조건 문제 속에서 받는 쪽을 찾아라 이 말이 아니고, 헷갈릴 때는 이렇게 좀 하는 게 도움이 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들아 문제 속에서 좀 찾아보면,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 보면 이런 거 고민할 때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보자. 일단 그 참 숙제 교재는 RPM을 사용을 그 미적분이나 수투처럼 똑같이 RPM을 사용할 거고요. 이게 다 내가 수업할 때 쓰는 교재들이거든. 1등급도 있고 얘들아 개념센도 있고 그 뭐고 저거 개념원리도 있고 하여튼 책 많아. 올림포스도 있고 내가 PDF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집 더 필요하면 얘기 좀 하고 그러면 프린트하면 되니까. 이게 RPM인데 일단 여기 24번부터 얘들아 24번부터 쭉 한번 해줘봐. 24번부터 쭉 해서 자 여기 보면 얘들아 27번에 마주보고 앉는다라는 말이 하나 나오거든. 자 이거 오늘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건 일부러 설명 안 한 거야. 일부러 안 한 건데 요거는 얘들아 내가 숙제하면서 한번 고민해보고 마주보고 앉는 거 요거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얘기하게. 이것도 얘들아 공식화 되어 있는 조건인데 외우면 되는데 일단 한번 숙제로 먼저 고민 좀 해보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타각형 모양이 앉는 거, 그치? 이것도 한번 보고 얘들아. 그리고 중복순열. 중복순열 보면 얘들아, 그치? 결국 이건데, 결국 이 기호를 쓰면 되는데, 그치? 5명, 그리고 반 3개지. 그치? 그러면 숫자 2개가 보인단 말이야. 5랑 3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5파이 3 아니면 3파이 5야.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 이거 나름대로 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얘들아 좀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기도 하거든. 그게 제일 좋다. 그게 제일 좋으니까 좀 각자 손으로 고민을 좀 해보고. 자, 그리고 이 두 문제를 이거는 진짜 내가 어제도 그랬고 이거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시간을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못한 거야. 이건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이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데, 일단 이거 한번 이 두 문제는 아무 설명 없이 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일단 이건 한번 해보고 모르겠으면 뭐 깊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비워놨거든.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풀이를 할게. 설명 좀 하고 풀이를 할 테니 잘 모르겠다 싶으면 빈소리가 비워두고, 그리고 숙제를 여기까지 좀 합시다. 43번까지. 자, 사실 어제 내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제 좀 시간을 많이 빼먹어서 시작도 어제 좀 늦게 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못해서 좀 진도가 잘린 느낌이 있는데